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요. 페이지 277이요. 277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이요. 법률 행위의 목적을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률행위 목적.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9번이죠? 문제 9번이요. 문제 9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이요. 잠깐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는 목적과 그 다음에 가능성, 의사표시가 있죠? 먼저는 목적을 한번 보시거든요. 목적은 뭐가 있냐? 목적은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된 것이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가능한 것이 적법해야 돼요. 적법성이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이 아무리 확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확정되고 가능해도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모른다. 법률행위 내용이다.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확정이죠? 확정은 언제까지요?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이 돼요. 그래서 확정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기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가능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사회 통념.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구별을 해요. 가능과 불능으로요. 그러면 이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법령이 성립 당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요, 뭐를 했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성립하기 전에 원시적, 성립하고 난 후에 뭐라 한다? 후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지죠.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보려면 이것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하기 전에 1월 30날이요. 건물이 멸실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체결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멸실됐다. 또는요,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죠. 후. 이것을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 체결되고 난 후,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일 경우가 있고 일부가 불능일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전부가 불능일 때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죠. 과실 책임이요. 그런데 일부가 불능이다. 이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우리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처럼 평당 100만 원에요. 100평을 계약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574조 담보 책임,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래서 유효인데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은 원칙은 유효이죠. 유효. 이게 이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하고 큰 차이죠. 유효인데 채무자가 매도인이죠. 잘못했느냐? 채권자를 뭐란다? 매수인이라고 하죠. 채권자가 잘못을 했느냐? 쌍방 두 사람이 다 잘못이 없느냐? 이 말이죠. 잘못이 없느냐? 이 말이죠. 채무자가 잘못이 있죠. 채무자가 잘못된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뭐라거나 해제하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잘못했거나 쌍방이 잘못이 없는 것을 이것을 뭐란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권자가 잘못했으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쌍방이 잘못 없으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라고 하고, 특히 쌍방이 잘못 없이 이행불능이 되죠. 이런 경우는 뭐란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럼요, 이 모든 것이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다?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럼 무조건 정답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대상청구권, 해제권, 원상회복, 손해배상과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 유효인 것은 후발적 불능과 담보 책임은 유효잖아요. 유효. 그런데 원시적 불능, 이것은 무효잖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요, 이 원시적 불능을 뭐란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미 멸실이 됐다, 이미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수용됐다.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이미 수용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수용됐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 이것을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여기서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적법성이요. 이 적법성은 먼저 강행 규정하고요. 민법상으로는 임의 규정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임의 규정이요. 우리 105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없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임의 규정이에요. 관계가 있다 그러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강행 규정은 주로 물권법에 있는 것이고요.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법에 있는 것이죠. 주로 채권법.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강행 규정 속에서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효력 규정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공법하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하라고 그랬죠.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이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누는 거죠. 단속 규정도 위반하죠. 위반했을 때는 여기서 공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사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공법상으로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 다 처벌받죠. 사법상, 여기도 단속 규정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구별하려면 공법상으로는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사법상으로는요, 무효가 돼. 위반하면은. 여기는요, 사법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나누죠.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것, 임의 규정은 관계가 없는 것. 행정법상으로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나누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그런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민법상으로는 무효이고 단속 규정은 유효가 되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 유효에는 뭐가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에는 뭐죠?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중간생략 등기.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 무허가 숙박업을 경영하는 것. 무허가 숙박업. 그 다음에 전매 금지. 알겠죠? 좀 이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사법상으로 무효인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토지거래 허가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주는 것, 우리가 자격증 대여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돼. 그 다음에 뭐냐? 공익법인이죠? 그럼 공익법이 뭐냐? 공익법은 학교법인이죠?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허가가 없다? 그러면 무효가 돼. 그 다음에는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이런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고 성공하면은 소송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이것을 뭐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해요. 변호사법 위반. 그 다음에 여러분요, 율락녀 있죠? 율락녀가요, 여가 뭐죠? 그 율락형이라 해서 선불금을 받는 거, 선불금을 받는 경우. 알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투자수익 보장약정이요. 투자수익 보장약정.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고 약정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고율의 이자. 그래서 만약에 22%인데 25%를 받았다 그러면 3%가 무효이죠. 그것은 반환을 청구해.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수수료 있죠? 중개수수료 초과하는 거. 초과 중개수수료요.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죠.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는 것에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초과, 중개, 수수료, 현저히, 고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그럼 9번 한번 보시죠. 법률행위 목적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또 나왔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뭘 할 때 필요하다? 등기할 때 제출 서류죠. 등기 시 첨부 서류다 이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틀렸죠. 자, 이번 탈세를 목적으로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를 뭐라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단속 규정이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틀렸죠. 유효이다. 유효. 그런데 뭐는 한다? 형사처벌은 받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형사처벌을 받는다. 3번은요. 계약 성립 후죠. 후. 계약 성립 후 줄것이고 성립 후를 후발적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원시적 후발적인데 후발적은 일단은 유효이죠. 유효인데 채무이행이 불가능이죠. 이행불능 채무불행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효인데 채무불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일단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이니까 채무불행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계약 성립 후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한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번은요. 법률행위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된 동기 동그라미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줄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뭐라 한다?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그래서 뭐라 한다?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동기의 불법이라고 얘기해. 동기의 불법. 이 동기의 불법은 103조 위반되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틀렸죠. 동기가 불법이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법률행위가 무효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5번은요.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거기 줄고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즉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3번. 3번이 정답이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후발적은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세요. 10번은 효력 규정이 아닌 거. 이걸 뭐죠?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강행법규는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나누죠. 그래서 또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죠. 그럼 효력 규정은 뭐가 있다? 효력 규정은 뭐가 있고 단속 규정은 뭐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뭘 찾아하는 거예요? 뭘 찾아라? 오케이. 단속 규정을 찾으시오. 이 말이죠. 항상. 자,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줄고 중간생략 등기 금지. 중간생략 등기 금지.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의 해설을 봐. 해설에 여러분요. 해설의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뭐를 한다? 세 번째 줄. 형사처벌. 그렇게 되어 있죠. 형사처벌. 그런데 세 번째 줄 끝에 봐봐.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자, 2번은요.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초과하는 부분. 거기를 줄고 초과하는 부분은 여러분 무효예요. 초과는 무효. 거기다 써 초과 부분에 반환 청구 가능. 초과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초과 부분은 무효란 말이죠. 그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죠. 여러분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할 때 공익법인 줄고 거기다 써 학교법인 이렇게 학교법인 이렇게요. 그래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 줄고 주무관청 허가 이것은 효력 규정이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허가 몇 개 따서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 이렇게.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4번은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 줄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무효이지만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은 103조에 위반되지 않아요. 103조에. 여러분요, 우리가 강행법규는 뭐죠?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강행법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 규정에 속한다, 속하지 효력 규정이지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죠? 그래서 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그래서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다가 뭐라고 쓰냐? 103조 위반 X 썼어요? 옆에서 옆줄 긋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 X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불법 원인 급여 X 했어요? 자, 5번 봐.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할 법률. 이것은요 옛날 거예요. 지금 없어졌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할 법률은 거기에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이 없어. 알겠죠? 써 거기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유효하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도 효력 규정이죠. 알겠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에요. 1번. 그래서 여러분요, 예전에는 여러분요, 토지거래허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근데 어디에 들어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은 중개사 법에서 이걸 배우고 있죠. 그렇게 배우고 있다. 10번의 정답은 1번. 11번의 정답은 뭐죠? 무효가 아닌 것. 상대방과 통정했죠. 통정에서 허위로 계약을 하죠. 여기서 무효죠. 무효. 전매 제한 행위죠. 전매 금지 약정, 전매 금지, 전매 제한 행위를 전매 행위를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이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 단속 규정. 아까 3번 했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이죠. 학교법인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공익법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아까 10번에서 3번 봐봐. 공익법인은 뭐라고 썼다? 학교법인은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돼.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 다음에 4번 도박 채무를 변제. 도박 채무는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변적에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것은 다른 시험에도 매우 많이 나왔어. 알겠죠?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써 옆으로 긋고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등기 말소 청구 X.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등기해준 경우 뭐라 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만 했죠. 계약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죠. 청탁 줄고. 청탁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가로 돈을 지급 줄고. 대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을 지급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에요. 2번. 알겠죠? 2번.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봐봐. 우리가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까지 봤잖아요. 이번에 뭐냐?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자, 여러분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건 뭐예요? 선량한 풍속이죠? 103조. 선량한 풍속. 그러면 기타. 사회 질서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사회 질서. 이거 전체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 이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기타는 말이 앞과 뒤가 있죠?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회 질서라고 얘기해요. 사회 질서. 설령 사회 질서 위반하죠? 위반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위반을 뭐라 한다? 반사회 질서라고 그래.
사회 질서 위반한 것을 반사회 질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을 물어보자, 윤리, 도덕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물어보자, 공공의 질서, 공익이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선량한 풍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첩계약 있죠? 그럼 첩계약은 그냥 써. 첩계약은 계약 자체를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그럼 103조 위반을 뭐라 한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이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첩계약을 하고 상대방한테 만약에 아파트를 증여했다. 아파트를 증여하면은 그것을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구의 것이다? 첩 것이다. 첩의 소유이다. 따라서 만약에 첩이 제3자한테 첩을 하면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3번 증여자죠? 준 사람. 증여자는 더 이상 누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도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한테 증여하면서 등기를 해준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근저당권 등기만 돼 있다. 근저당권 등기. 그러면 이 등기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첩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 첩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본처가 사전 승낙했다. 본처가 승낙을 했다. 본처의 승낙이 있다.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본처가 승낙해도 이것은 불법이 되죠. 불법 승낙해도 필요 없죠. 그럼 여섯 번째는요, 부수적 의무라고 하죠. 그럼 부수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입적시켜준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우리가 첩계약을 해소해. 그만두고 양육비하고 뭐를 주는 것? 생활비 주죠.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주는 것.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는 것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공공의 이익과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 집행을 면탈이죠. 그럼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근저당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투기의 목적, 투기를 할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를 매입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냐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했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등기를 해주기라는 경우. 예를 들어서 2년만 있으면 양도세가 없어지는데 1년 6개월 만에 팔고 싶다 이 말이죠. 등기를 6개월 후에 가져가라. 그 말은 양도세를 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세죠.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뭘 했다? 명의 신탁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경우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03조에 위반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예를 가지고 봐버리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도박채무죠. 우리가 도박채무도 103조의 위반이죠. 103조의 위반이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불법 원인 급여니까 뭘 한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한 번 주면 반환을 뭐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요, 변제하기로 약정하죠. 변제 약정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따라서 도박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다. 알죠? 그것도 무효가 돼.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도박 채무에 의해서 근저당권 등기란 경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있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등기했다? 그럼 이건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해줬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죠?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께 말소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막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을한테 도박으로 도박 자금으로 2억을 빌렸단 말이죠. 2억은 도박 자금이니까 변제할 필요가 없죠. 을은요 반환 청구할 필요가 없죠. 갑이 을한테 변제한다고 약속을 해도 그건 무효이죠. 그런데요 을이요 잡아 몰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을한테요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해. 대리권을 어쩔 수 없이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을 병한테 팔아라. 그럼 병을 제3자라고 한단 말이죠. 제3자한테 팔면 얼마가 나온다? 5억이 나온다. 이 5억 중에서 너가 2억 가져가고 나한테 3억을 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갑이 을한테 도박자금 빌린 거 갚을 필요 없고 갚는다고 약속을 해도 그것은 무효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대리권을 주는 것 그것은 유효이다. 도박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집을 파라고 주는 거니까. 그러면 제3자는요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도박자금 중에서 2억 원을 을이 가져간 거지. 2억 원?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다시 대리권 뭐죠? 집을 파라고 뭐란 거? 대리권 수여하는 거 유효. 제3자는 누구일 때 소유권 취득해? 선의일 때. 다시 을이 2억 가져가는 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자금은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죠. 이건 도박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강박은 원래 취소예요. 강박은 아무 말이 없으면 강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은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취소는 뭐죠?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됐다. 여기 무효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다른 말로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 박탈. 이렇게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취소다, 무효다. 이렇게 이것을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강박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 불법적 해악을 고지한다. 이러면 강박 얘기했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제한.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하고 극심하고. 그런데 진이 있는은 우리가 진이 있는 의사표시 보면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증여하기로 하고 그걸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는요 여기서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무효가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요. 일정 기간 또는 뭐 3년 동안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부가 남편이 잘못해서 이제 이혼할 위기에 서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해주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너 마음대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라.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 아니고.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103조는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뒤에가 대가라든가 반대, 급부로 뭐를 줬다거나 돈을 줬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다? 우리 아까 문제 한번 폈는데 공무원한테 뭐를 하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주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진정서를 뭐 한다? 진정서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요. 지자체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골프장 허가,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아무튼 뒤에가 돈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가 보면 보험 사기 있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해서 밀수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산업 스파이, 회사의 기밀을 빼주면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렇게 돈하고 관계된 것들은 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아닌 것들이 있다라 이런 말이죠. 돈하고 관계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첩계약이라는 것이 있고요. 첩계약. 그럼 또 한 건 뭐냐? 위약벌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비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지직을 산 것, 주지직을 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증언하러 간 거죠. 증언의 대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첩계약을 해소, 그만두면서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주는 거 이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첩계약 그만두는 거 해소. 위약벌약정은 원칙은 유효예요. 그런데 위약벌약정이 현저하게 과다하다. 현저하게 과다해. 그러면 그것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비자금은요.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인데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 남한테 맡겨놓는 거 임치, 이것은 103조, 여기 뭐라 하지? 여기는 X는 뭐다? 위반이라는 말이고요. 위반이다. 여기는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것도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고 주지직은 103조 위반이에요. 주지직을 3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3억 주고 돈 주고 샀죠. 그런데 주지직을 산 사람은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하는 것. 주지 임명 행위 그 자체는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통상적으로 용인 이때는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초과한다. 초과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103조 위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03조는 어느 걸 가지고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를 좀 더 보면 뭐냐면 변호사 있죠. 여러분 변호사 있죠.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받아. 성공보수금을 받는데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이 있단 말이죠. 민사사건은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형사사건은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게 참 애매하네. 알겠죠? 민사사건은 위반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은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형사사건은 위반이 된다. 그런데 여기는 변호사가 그 말이잖아요. 여기는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가 소송을 대신하고 승소하면 돈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경우 있죠? 변호사 아닌 사람, 이것을 뭐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변호사법 위반이요.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알겠죠?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무효야. 변호사가 성공보수인데 민사사건, 우리 시험에 민사로 나왔어. 위반이 아니에요. 형사사건은 위반이에요. 아직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민사사건만 나왔다. 위반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한다? 103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12번 한번 봐봐. 자, 12번. 반사회적 법령이 아니고 1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죠. 무허가. 우리는요, 무허가란 말이 무슨 말이죠? 허가받지 않는 건물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허가 없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 행위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은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것은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유효이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첩관계에 대한 본처의 사전 승인이죠. 사전 승인이 있어도 여전히 무슨 행위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 3번은요,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에게 증의하죠. 이런 봐봐. 이건 뭐냐? 여기 봐. 여러분 있죠? 여기 봐. 갑이요. 갑이 을한테 이것을요. 갑이 을한테 너 내 첩이 들어가면서 첩한테 아파트를 줘. 주면서 뭐라 하냐? 첩 관계의 종료. 너 만약에 내 첩이 그만되고 싶으면, 첩을 그만두고 싶으면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증의하는 것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뭘 한다? 특별한 청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 이 청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지 이게 안 된다. 이걸 뭐라 한다?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효이다. 5번요. 변호사 아닌 자가 중요하죠? 아닌 자가 이걸 뭐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죠. 변호사법 위반.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러분 이거하고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 말하고 뭐하고를 여러분요 구분을 해야 되냐면 잠깐만 있어봐. 변호사 아닌 자가 그랬죠? 이것이요. 여러분 17번은 잠깐 한번 봐봐. 17번 죄송한데 17번은 잠깐 보면 거기에 뭐라 나왔어? 디귿에 뭐라 나왔어? 변호사가 이렇게 됐죠? 17번에 디귿 변호사가 그랬죠? 다른 말이라고.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여기는 변호사가.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은 위반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성공보수금이죠. 성공보수. 어디에서? 민사사건. 민사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고, 만약에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이면은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17번에 디귿하고 12번에 5번하고 다른 말이죠. 12번에 5번은 뭐예요? 12번, 5번은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13번께서 12번의 정답 몇 번이죠? 10번의 정답은 무효가 아닌 것 1번이죠? 자, 13번은요, 무효가 아닌 것은요, 1번. 위약벌 봐봐.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에요. 현저하게, 과도하게 중요하다. 현저하게, 과도하게. 알죠? 현저히 과도하다. 과도하게.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2번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 도박자금을 빌려준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죠. 소송에서 증언 동그라미 증언.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따져봐야 되겠죠? 통상 용인되는 수준 딱 거기. 통상 용인되는 수준 거기까지만. 그럼 이것은 적법. 알겠죠? 수준 적법. 그런데 대가를 넘는 대가, 그것을 초과라고 그래. 이퀄 초과. 초과하는 것이 무효다, 이 말이죠. 대가를 넘는 것, 초과, 그것이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죠? 부정한 청탁이 될까? 청탁이 될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서 부정한 청탁이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줄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맨 끝에 허위의 근저당권 이렇게. 허위의 근저당권 이렇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허위의 근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러니까 꼭 이것이 무효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14번은요, 해당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줄거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그것은 103조의 위반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말로 뭐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맨 끝에다가 써봐. 맨 끝에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맨 끝에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일정 기간. 맨 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반되지 않는 건 뭐다? 일정 기간 이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또는요, 뭐라 한다?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런 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4번에 여러분 2번 한번 봐봐. 2번은요, 불법 밀수에 사용된 줄 알면서 불법 밀수, 바로 옆에 금원을 대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 법정에서 허위 진술 줄 것이고, 대가로 금원 돈을 주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노름빚이죠? 노름빚 도박자금이죠? 변제약정,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노름빚에 대해서 이미 등기를 했다?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만 잡았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 줄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래서 유지되는 동안 줄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 유지되는 동안 일정 기간이다, 평생 동안이다. 일정 기간이다.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죠. 5번. 그래서 5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봐봐. 15번. 15번은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 범죄로 제성된 비자금. 비자금은요, 줄고 동그라미 103조 위반이에요.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은닉 동그라미, 임치 동그라미,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죠? 이것이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이에요. 은닉하게 숨기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이것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니은은요, 비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 줄고, 적극적으로 기망, 이것을 뭐란다? 이퀄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해요. 적극 가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적극 가담, 이렇게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했죠.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이중매매는요, 적극 가담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이것은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또 나왔죠? 허위의 근저당권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니을은 양도소득세를 회피 줄고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줄고,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죠? 또는요, 써, 거기다가 밑에다 또 써.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다? 디귿하고 니을이죠. 디귿하고 니을, 이렇게요. 아, 뭐라고? 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기역하고 디귿하고 니을하고 4번이네요. 4번. 알겠죠? 자, 16번은요. 무효가 아닌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나왔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아까 한 말 했었죠? 103조에 위반된다.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층이죠.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불륜관계가 종료가 되면 해제 조건이다. 줬던 거 다시 빼앗아온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의 배명에 줄고 적극 가담. 우리가 이러면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런 봐봐. 그 적극 가담에서 통모로 했다. 통모 또는요 통정 또는 기망, 이렇게요. 이런 말이 있어도 적극 가담이란 뜻이에요. 통모했다, 통정했다, 기망했다, 이런 말. 알겠죠? 이런 말도 적극 가담. 그래서 여러분요, 15번의 니은을 봐봐. 15번의 니은. 그럼 15번의 니은은 뭐라 나왔죠?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아까 썼었죠? 적극적으로 기망했단 말을 적극 가담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통정했다, 통모했다, 이것도 적극 가담의 일종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5번은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죠.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특별한 청탁, 그 다음에 금전을 지급. 특별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지급하죠. 이것을 뭐란다? 103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지금 정답은요,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요. 자, 17번 봐보세요. 반사회질서의 법률에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또 나왔죠.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항상 돌고 도는 거라니까. 알겠죠? 무허가 건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의 일종이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관영하여 줄고 보험금을 취할 목적. 보험금. 그래서 보험금을 부정치대할 목적이죠. 그것은 무효이죠. 변호사가 괜찮죠? 민사소송.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런데 민사소송이 아니고 무슨 말이 나오면 형사소송, 형사소송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요, 봐봐. 형사소송에서 무효다 그러지 않았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효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설 봐봐. 해설의 참고 오른쪽 페이지 285페이지 참고 해설 봐봐. 참고 해설. 참고 이름 돼 있나 밑에요? 변호사법 78조 제2호에 위반하여 변호사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를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여기 뭐죠? 변호사 아닌 갑. 거기를 줄고 변호사 아닌 갑. 첫 번째 줄 줄었어요. 거기서 맨 끝에 무효예요. 바로 밑에 와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의 약정 줄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의 약정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알았죠? 위반된다가 아니고 위반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지금은 형사사건에서는 뭐냐? 성공보수약정은 거의 하지 않아요. 알겠죠? 하면은 여기서 위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된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요. 문제를 봐, 문제. 니을 봐봐, 니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줄고 허위 진술 줄고 그다음에 대가 줄고 허위 진술하고 대가를 받죠? 돈 받죠, 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면은 니은하고 니을이죠. 니은, 니을, 이렇게. 니은, 니을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18번 한번 봐보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성립 과정에서 강박동을 왜 강박?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강박 동그라미하고 강박은 봐봐. 아무 말이 없어. 이러면 강박은 뭐다? 취소야, 취소.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되려면 맨 끝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이라든가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뭐다? 취소다 이 말이야. 취소. 그래서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봐봐. 디귿은요, 이 니은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이죠. 그러면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 그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건 잡고 설정하는 게 괜찮다. 디귿 양도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또 나왔죠. 낮은 금액 나온 계약서죠. 아까 앞에 단어 썼으니까 안 써도 돼.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한 경우 똑같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 니은은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미에 적극가담. 그럼 적극가담이 뭐라 했다? 통정, 통모, 기망 이런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을 고른 것은 그랬으니까 뭐다? 여기선 니을이죠, 니을. 니을밖에 없죠. 나머지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특히 여러분 기업 같은 경우 강박이 불법적 방법에 사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말이 없으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요 19번부터는 여러분요 여기는 이중매매인데요. 이것은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19번 하려면 뭐냐면 다시 또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요.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 약간 문제가 있어. 알겠죠?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왜냐면 시간하고 지금 뭐죠? 오전 강의 시간하고 맞지 않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오전 강의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아마 좀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요. 거의 한 20문제 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